브라질은 아름다운 해변, 활기찬 축제, 매력적인 여성들로 가득한 나라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 여성들은 정말 첫 데이트에서 잠을 자나요? 아니면 여성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숨겨진 세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지된 신비로운 뱀섬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브라질의 가장 신비롭고 기이한 관습과 전통 13가지를 탐험하며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브라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브라질 여성들은 정말 첫 데이트에서 쉽게 잠을 자나요? 브라질은 가벼운 관계와 빠른 연결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브라질 문화는 따뜻함과 개방성으로 유명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의 다양한 지역,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가치, 그리고 강한 가족 전통이 데이팅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의 글로벌 데이팅 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브라질 싱글들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전에 여러 번 데이트를 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세계적인 규범과 일치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땅, 브라질의 언덕에 숨겨진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이끌며 전통적인 기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이바 도 코르데이로는 벨로 오리존치시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작은 공동체로 인구의 9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의 모든 운영을 관리합니다. 이곳에서는 농업, 건설, 그리고 행정이 모두 여성에 의해 이루어져 전통적인 성 역할이 재구성된 독특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19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리아 세뇨리냐 드 리마가 정략 결혼을 떠난 후 이 마을을 세웠고 이는 지역 종교 당국과의 긴장을 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이바 도 코르데이로는 여성의 권한 강화를 축하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으며 남성들은 종종 외부에서 일하고 방문할 때 기여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주말에 돌아오거나 노인으로 여성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마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독립심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성들은 브라질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남성들을 환영하며 이 공동체의 평등한 가치를 수용하고 가사 책임을 공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이바 도 코르데이로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문화가 유명한 축제와 축구 사랑을 넘어 놀라운 반전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은 고유한 전통을 지킬까요? 아니면 커지는 관심이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계는 이 특별한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이바 코르데이로의 모계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여성 리더십 모델이 전 세계의 다른 공동체에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노이바 도 코르데이로의 독특한 구조는 분명 흥미롭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금지된 뱀섬입니다. 뱀섬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뱀섬 또는 케마다 그란데로 알려진 이곳은 브라질 상파울루 해안에 위치한 외딴 섬입니다. 이곳은 수천 마리의 뱀, 특히 매우 독성이 강하고 먹이를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는 금색 창끝뱀의 서식지입니다. 이곳은 공포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 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연구자와 해군만 이 지역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열대 지역의 모습과는 달리 뱀섬은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섬은 약 165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며 이곳에는 2,000에서 4,000마리의 뱀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5마리의 뱀이 있습니다. 이 파충류들은 자연적인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며 독특하고 취약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뱀섬에서만 발견되는 금색 창끝뱀은 매우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 연구와 치료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섬에 대한 전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적들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 뱀을 남겼다는 이야기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섬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2000년대 초에 등대지기와 그의 가족으로 전해지며 뱀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섬은 무인 상태이며 등대는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선택된 연구자와 영화 제작자만이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뱀섬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섬의 독특한 야생 생물을 더 많이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멀리서 이 신비를 탐험해볼 용기가 있나요? 뱀섬은 위험과 신비의 조화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브라질의 금지는 방문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섬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뱀 개체수가 평화롭게 번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뱀섬의 신비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이한 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해요. 브라질에서는 늦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신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심에 서서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음악과 웃음, 따뜻함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랄만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 더 유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교적인 자리에서의 시간 엄수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익숙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상파울루에서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7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자는 아직 준비 중이고 음식은 다 준비되지 않았으며 다른 손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손님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나쁜 계획의 문제라기보다는 모임에 대한 보다 여유롭고 사회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비공식적인 사교 자리에서는 손님들이 예정된 시작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엄격한 일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순간을 즐기고 대화와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및 전문적인 행사에서는 시간 엄수가 중요시되며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곳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여유로운 접근 방식은 문화적 가치와 실용적인 현실의 혼합에서 비롯됩니다. 브라질의 광대한 크기와 상파울루, 리우와 같은 도시의 교통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사고방식이 있으며 이를 제이티노 브라질레로라고 하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방문객들도 이 차이를 느낍니다. BBC 기자 루시 브라이스는 리우에서 파티에 몇 분 늦게 도착했지만 주최자가 아직 로브를 입고 준비를 마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작이 늦는 것이 단순히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교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매력의 일부임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에 있을 때는 사교 모임에서 여유로운 속도를 기대하세요. 순간을 즐기고 흐름에 따라 가세요. 그러나 전문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시간 엄수와 시간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브라질의 느긋한 시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대를 도전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해변에 가서 드레스 코드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벗고 해변에 갈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해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태양과 바다를 즐기는 누드 해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공공 노출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변은 여유로운 느낌을 제공하며 휴식과 존중이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브라질은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멋진 풍경으로 유명하며 공식적인 누드 해변은 8곳이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탐바바 해변은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장소들은 하얀 모래와 극적인 절벽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약속하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변은 법이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심각한 예절 위반입니다. 해변에서의 자유로운 느낌은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파도를 타는 스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포로로카 파도, 세계에서 가장 긴 파도, 아마존 강의 입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거의 30피트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평범한 파도가 아닙니다. 포로로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파도로 37분 동안 지속되며 30마일 이상 뻗어 있습니다. 포로로카가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년에 2번, 2월에서 3월 사이에 대서양의 조수와 아마존강이 만나 이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파도와는 달리 포로로카는 상류로 이동하며 잊지 못할 광경을 제공합니다. 포로로카라는 이름은 투피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큰 포효라는 뜻으로 파도가 다가올 때의 천둥 같은 소리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아침 일찍 정글 깊숙이에서 기대감이 고조됩니다. 원숭이들이 울고 나무 꼭대기가 흔들리며 땅이 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파도의 힘은 나무와 집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2003년에는 기록적인 파도가 37분 동안 이어져 경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로로카의 힘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찾는 이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파도를 타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서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진흙 같은 물에서 수마일을 타고 종종 20피트 이상의 파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릴은 비할 데 없지만 위험도 현실입니다. 이 파도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과 함께하는 잔해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서핑 경험 중 하나로 만듭니다. 포로로카는 단순한 스릴 라이드를 넘어서 자연의 원초적인 힘을 일깨우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강의 깊이, 바다의 조수, 그리고 지리적 조건의 완벽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다음번에 브라질의 자연의 경이로움을 생각할 때 포로로카를 기억하세요. 이 파도는 땅과 사람, 그리고 모험가들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서핑과 같은 극한 스포츠에 참여할 때는 항상 안전과 적절한 지침을 우선시하세요. 진짜 질문은 만약 여러분이 그 경로에 서 있다면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탈 것인가요? 신비로운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의 심장부에 들어선다고 상상해보세요.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뚝 솟은 나무들, 생동감 넘치는 녹색, 그리고 매혹적인 야생 동물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발견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은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브라질에 위치한 아마존은 거의 200만 평방마일을 덮고 있으며 그중 60%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아마존은 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신중하게 보존된 전통의 고향입니다. 100개 이상의 신비로운 부족이 이곳에 살고 있으며 많은 부족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보호하며 브라질의 엄격한 법률이 그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들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는 고대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전통 중 하나는 아야와스카로 특정 전통에서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의식 음료입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이를 경험하기 위해 끌리지만 법적 및 건강적 고려사항과 문화적 민감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림벌채는 또 다른 시급한 문제로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벌목, 채굴, 농업 확장은 생태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옹호자와 원주민 지도자들이 숲을 방어하기 위해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브라질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중요한 전선입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 원주민 권리, 환경적 책임의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마존은 많은 비밀을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휴식의 순간,
브라질 사람들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의식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회적 면모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맥주 마시는 것은 사회적 의식입니다. 브라질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과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소소한 모임에서부터 큰 축제에 이르기까지 차가운 맥주를 나누는 것은 사랑받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하지만 맥주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전통은 브라질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유대감을 형성하는지를 드러냅니다. 해질녘 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큰 맥주병이 테이블 중앙에 놓이고 모두가 차례로 잔의 작은 양을 따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브라질의 깊이 뿌리내린 가치인 콘비벤시아, 즉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가족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공유하는 순간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은 포괄성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 마시는 것은 드물고 대신 포괄성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화가 흐르면서 이야기와 웃음, 소속감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순간을 책임감 있게 즐기는 것이 항상 강조됩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매년 거의 14억 리터의 맥주가 소비됩니다. 맥주는 카니발과 같은 주요 축제와 가족 바비큐에서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까지 모든 곳에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흥미롭게도 브라질에서는 맥주가 항상 얼음처럼 차갑고 작은 컵에 제공되어 따뜻한 기후에서도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더욱 강조합니다. 맥주 자체를 넘어 브라질의 맥주 문화는 관대함과 환대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잔을 제공하는 것은 따뜻함과 포괄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인기 있는 전통이지만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브라질에서의 수제 맥주의 증가, 즉 2,000개 이상의 양조장이 있는 브라질은 경험에 더 많은 다양성을 추가하여 새로운 맛과 스타일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누고 연결하는 문화는 모두에게 확장되며 비알콜 옵션이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 브라질에서의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연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지속적인 기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브라질에 가게 된다면 맥주는 연결, 웃음, 그리고 공유된 경험으로 가는 달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포괄성과 책임의 정신을 가지고 즐기세요. 불을 과시하지 마세요. 브라질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불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문화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고려할 만한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활기찬 거리 시장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화려한 시계나 비싼 보석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문화적 관습과 실용적인 고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아름다움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유명하지만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일부 도시는 안전 문제를 포함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계 또는 보석과 같은 눈에 띄는 사치품을 가진 관광객들은 특정 지역에서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브라질을 보다 안전하게 탐험하기 위해서는 귀중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더 겸손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보석을 호텔에 두거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이 여러분이 더 잘 섞이고 안전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항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히 경제적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겸손함이 존중받으며 보다 절제된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은 경험을 향상시키고 지역 관습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경제적 불균형이 있는 모든 목적지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풍부한 문화적 직물이 지역 전통과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브라질을 처음 방문하든 이전에 방문했든 기억하세요.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따르면 여러분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연결도 깊어질 것입니다.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 브라질 사람들은 음악과 춤에 대한 전염성 있는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활기찬 비트와 생동감 넘치는 축제 아래에는 놀라운 문화적 민감성과 잘 알려지지 않은 제한들이 있어 심지어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카니발과 같은 즐거운 축제로 유명한 나라에서 무엇이 금기일 수 있을까요? 브라질의 열정적인 정신은 전 세계에서 축하받고 있지만 그 문화적 및 법적 풍경에는 예상치 못한 뉘앙스를 드러내는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음악 장르인 삼바, 포로, 카포에이라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자유와 공동체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악이 동일하게 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리우의 파벨라에서 유래한 인기 장르인 펑크 카리오카는 특정 논란이 있는 주제와의 연관성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하 장면에서 번창하며 전통과 진화하는 음악 운동 간의 긴장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카니발, 축하의 정점도 경계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출이 심한 의상에서 종교적 상징을 착용하는 것이 우려를 일으키며 문화적 축하와 잠재적 무례함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또한 특정 도시에서는 소음 규제가 있으며 축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조절하여 공공질서와 나라의 자발적인 정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현재 브라질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카포에라는 한때 식민지 시대에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저항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 춤, 무술이 혼합된 이 예술 형식은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졌으며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자아 표현의 형태조차 제한된 바벨됨을 보여줍니다. 음악과 춤을 넘어 브라질의 문화적 민감성은 인종, 계급, 정치에 관한 논의로도 확장됩니다. 원주민 권리나 정치적 부패와 같은 주제는 열띤 논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를 가리키는 제스처조차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예술적 자유로 유명하지만 일부 가사와 표현은 도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을 받기도 하며 이는 현대적 가치와보다 전통적인 관점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반영합니다. 낯선 동네에 들어가지 마세요. 브라질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그 문화에 대해 궁금하다면 중요한 여행 팁이 있습니다. 낯선 동네를 방문할 때는 주의하세요. 특히 적절한 안내 없이 방문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활기찬 거리와 삼바 리듬이 흐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면 언덕 공동체에 다채로운 집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지 가이드 없이 들어가는 것은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공동체의 일부 지역은 독특한 사회 역학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정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동네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나 조직된 투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약 1,3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바와 펑크와 같은 브라질의 문화 아이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반영하지만 존중과 이해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에게 안전하며 여행 팁을 따르면 기억에 남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를 탐험하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가이드나 조직된 투어를 통해 안전한 경험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에너지는 확실히 경험할 가치가 있으며 존중하고 정보에 기반한 탐험이 핵심입니다. 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약속이 있지만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안내된 경험이 여러분의 여행을 즐겁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브라질의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어보세요. 식사에 관한 문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이곳에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음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브라질에서 저녁 식탁에 앉아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그 요리에 대해 별로 흡족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많은 곳에서는 이것이 무해하게 보일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음식의 깊은 문화적 중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브라질에서 음식이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브라질 사람들은 나누는 식사에 큰 가치를 두며 매 한 입은 전통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찡그린 표정이나 부정적인 코멘트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식사에 담긴 배려와 노력에 대한 감사의 결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취향에 관계없이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질의 식사는 가족, 친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함께 모아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즐기는 점을 강조하거나 주목을 끌지 않도록 남길 수 있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접시에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의 식사 예절은 이러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를 손으로 먹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일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모든 것을 도구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식사 경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제스처입니다. 한 방문객은 피자를 위해 나이프와 포크를 받았을 때 놀라움을 표현했지만 이 관습이 비공식적인 식사조차도 높여주고 브라질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 가지는 존중을 반영한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브라질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의 75%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식사를 위해 모입니다. 이러한 연결의 순간은 필수적이며 음식과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이러한 유대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브라질에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존중, 전통,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을 수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음식을 즐길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풍부한 문화에 대한 감사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존중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만 손 제스처도 똑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제스처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오케이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많은 서양 국가, 특히 미국에서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이 제스처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불쾌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 맥락에서 단순해 보이는 제스처가 다른 맥락에서는 무례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에서 오케이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모욕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벌금이나 단기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 제스처와 관련된 오해는 특히 더 보수적인 지역에서 가끔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화적 민감성은 브라질의 다양한 유산을 반영하며 존중과 개인의 존엄성이 높이 평가됩니다. 잘 알려진 예로는 미국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브라질 방문 중 우연히 오케이 제스처를 사용했는데 이는 작은 외교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오케이 제스처 외에도 여행자들이 유의해야 할 다른 제스처도 있습니다. 록 콘서트에서 인기 있는 뿔 손 제스처는 일부 브라질 지역에서 불륜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어 의도치 않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브라질을 방문할 때는 일반적으로 엄지척이나 친근한 미소와 같은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 현지인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 항상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환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케이 제스처는 다른 나라에서는 해가 없을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지 관습을 존중하는 것은 오해를 피할 뿐만 아니라 여행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놀라운 문화적 금기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기대해주세요. 손 제스처가 복잡할 수 있지만 애정 표현은 일부 장소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브라질에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얼마나 허용될까요? 공개적인 애정 표현. 활기찬 카니발과 생동감 넘치는 해변 장면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공개적인 애정 표현, PDA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PDA 접근 방식은 보이는 것보다 더 미묘합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흔히 받아들여지지만 특정 사회적 경계가 존재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의 75% 이상이 손잡기와 같은 가벼운 애정 표현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이는 나라의 삶에 대한 사랑, 즉 알레그리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더 열정적인 표현, 특히 레스토랑이나 쇼핑몰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PDA 수용성은 주로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파네마 해변과 같은 곳은 느긋한 태도로 유명하지만 교회, 정부 건물 또는 고급 장소와 같은 더 보수적인 공간에서는 더 많은 절제가 요구됩니다. 이 나라의 깊은 가톨릭 뿌리는 이러한 경계를 종종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질에서는 PDA에 대한 엄격한 법이 없지만 지나치게 노골적인 행동은 특정 환경에서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일부 행동은 형법 제233조에 따라 음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드물지만 문화적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방문객들에게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주위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번화한 도시 지역에서는 애정 표현이 더 자유롭게 흐르지만 조용하고 전통적인 장소에서는 절제가 어프리시에이티드 됩니다. 브라질 블로거 브루나 비에이라가 말하길 브라질 사회는 열정적이지만 모든 것은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브라질은 따뜻함과 연결을 축하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나라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즐기면서도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